안녕하세요. 와인피부과 김홍석입니다. 사실 기능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상당히 낯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제 기능학을 접근하게 될 때는 우리가 정통적으로 의학을 배우던 그런 커리큘럼이랑 상당히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진료라든지 이런 걸 보게끔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모든 거는 합리적 의심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을 봤을 때 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던 이런 방법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기능적인 부분의 이상과 문제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질환들이 또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기능학을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뭐 오래전부터 조금 해오고는 있었지만 많은 원장님들의 의견을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전달받으면 제가 또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더 이런 모임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많은 원장님들 모시고 이제 이런 기능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보통 기능학 이렇게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요? 기능의학은 제가 예전에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 풀지 못했던 그 부작용들을 갖다 기능의학적으로 접근을 갖다 하면서 치료했던 경험이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고지혈증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기능학을 처음부터 우리가 공부할 때는 기능학이라고 하는 게 정립되지 않았던 상태가 있었고 사실 다들 이제 어떻게든 관심을 좀 보이고 있던 부분들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기능학으로 불리는 거구나라고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저도 아마 그렇게 해서 접근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상당히 좀 신선한 충격이었던 게 우리가 의대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배웠던 거랑 좀 또 다르지 않던가요? 그렇죠. 신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접근 방법에 때문에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네. 이게 또 다른 접근 방법이 되는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병원에서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기능학 부분을 이렇게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아직은 기초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부터 적용을 갖다 해 나갈지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이고요. 오늘 이 학회에 참석을 하게 된 것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 선생님들과 나누고 공부하기 위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다들 다 똑같은 좀 비슷한 마음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서울 잠실에서 소선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혜 원장입니다. 주로 어떤 진료를 많이 보고 계시죠? 건선하고 백반증 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선하고 백반증을 이제 진료를 보는 과정에서 좀 평소에 기능학을 하기 전과 하고 난 뒤에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능의학을 하기 전에는 단순하게 그 약과 어떤 치료를 받으라는 정도에서 끝났다면 기능의학을 배운 이후에는 먼저 이 질환이 생기기 과정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이나 생활 습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됐고 또 그 부분을 이제 치료해서 같이 교정을 해줬을 때 기존 치료와는 다르게 결과가 더 많이 좋아졌고 환자분들도 더 좋아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기능학적인 부분을 병원에서 어떻게 접목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병원은 백반증하고 건선이라는 만성 질환을 주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치료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병원에서 뭐 어떤 병원 치료와 약만을 권했다면 지금은 이분의 생활 습관과 그다음 음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변수를 같이 조사해보고 또 그거에 교정할 거를 같이 상담해서 말씀드리니까 치료 결과도 좋아지고 또 환자분들 만족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병원에 접목시키는 데는 얼마나 좀 오래 걸리신 것 같으세요? 거의 2, 3년 걸립니다. 2, 3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는 되게 쉽게 느껴지는데 이게 세팅되는 데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한다 그죠? 하여튼 오늘 이렇게 진료 각 분야에서 사실은 건선하고 백반증을 또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런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고충들을 좀 다른 관점에서 많이 보게 되실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하다 보면 반응이 나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 음식이나 음식 중에 특히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나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또 수면 스트레스하고 많이 연관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빠졌을 때 그런 변화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요즘 나쁘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하고 고쳐봅시다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걸 계속 지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와의 관계도 되게 좀 더 좋아지시는 아주 당연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우리가 기능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능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더마균 클리닉 박춘묵 원장입니다. 기능학을 오래 전부터 제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 기능학을 하게 되셨나요? 기능의학 공부하시는 선생님보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잘 낫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공부할 양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해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들어왔다가 네. 이걸 이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 만큼 공부할 네. 양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도 그 시간이 전문의 있다고 정말 제가 이 길로 빠질지는 몰랐는데요. 정말 생화책을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궁금한 게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근데 환자가 실제로 좋아지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능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이 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환자가 좋아지니까. 그렇죠. 네. 사실 남들이 가는 길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해보면 상당히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네. 하는 걸 저도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많은 원장님들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듣는 게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생화학을 보통 공부를 이렇게 하셨는데 공부를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나요? 리핑코트 바이오 케미스트리부터 첫 장부터 읽었습니다. 그냥. 이게 왜냐면 진료를 보면서 생화책을 편다는 게 네.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학생 때는 정말 제일 보기 싫은 과목 중에 네. 하나가 생화책인데 학생 때 저 생화학을 잘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보다 보면 하나씩 다 이해가 되는군요. 예, 이게 보다 보면 줄거리가 서로 얽혀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안 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이 기능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생학책 좀 진득하게 좀 보면 도움이 될까요? 본격적으로 계획하시는 분이 그러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공부를 그럼 먼저 하신 선생님들의 명강의를 먼저 들어보고 그러면 빡빡 꽂히는 게 있을 거예요. 맞죠. 그 사람이 그 궁금한 걸 하나씩 풀다 보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기능학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됐을 때가,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뭔가 하고 있던 걸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학문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강의를 들었더니 너무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다양한 접근법은 의사로서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니까 되게 저한테는 또 도움이 되고 실제로 또 환자분들한테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좋은 또 연자님 모시고 또 저희를 또 강의 듣게 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또 모셨는데요. 소개 각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산의 서상희 피부과 서상희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중랑구에서 윤피부과 하고 있는 윤홍석입니다. 멀리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까지 이렇게 이 강의를 참석을 하게 되셨나요? 일단 그 피부과 약 하면 독하다는 선입관이 있잖아요. 근데 피부과 약을 가능한 적게 쓰고 환자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이 되는 지식을 얻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장님은 이렇게 또 기능학의 공부를 이렇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참석하게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환자들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피부 질병 자체보다는 어떤 생활과 연관된 질환 해결을 좀 원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게 시작은 미약한데요. 정말 이제 끝도 없는 공부를 해야 되는 사실 기로에 들어서신 건데 이게 또 해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이게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사실은 좀 모르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이제 머릿속에서 있는 여기 앞으로의 병원에 어떤 부분으로 좀 더 접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질환에 좀 더 접근을 하고 싶은지 이런 플랜을 또 가지고 계세요? 피부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피부과 약으로 이게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보조적으로 써서 이렇게 난치성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여드름이나 그 주사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한테 이 약물 치료나 여드름 치료를 통해서 아까 레이저 치료를 통해 가지고 많은 호전을 보이지만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들한테 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공부를 더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기능학을 이렇게 처음 접하셨을 계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계기가 따로 있으신죠? 저는 예전에 신나라 원장님이 네. 방송 출연을 많이 할 당시에 아. 아주 오래전이죠. 네. 그때 이제 기능학적 얘기를 좀 언급을 하셔서 음. 마음속에 이제 어렴풋이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기능학가 발전을 해서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는 걸 보고 즉각 등록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저는 이게 다른 과 선생님들 세미나 같은 데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능의학을 하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많이 계신 데서 듣고 이거 피부과적으로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고 그분들이 피부과 질환을 굉장히 쉽게 컨트롤을 잘 하시는 거 보고 저도 조금 배워보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교육의 커리큘럼이 항상 이렇게 수련받은 대로 교과서적으로 보통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접근 방법이 다 옳다고 생각은 하지만 과학적으로 우리가 또 기능적인 부분만 조금만 더 이해를 하면 사실 좀 더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각이 매우 넓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이 두 분도 오늘 그런 계기로 아마 오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재밌게 잘 들으시고 앞으로 또 진료실에서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DR 피부과의 방숙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기능의학 강의 들으려고 토요일인데 왔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기능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참석하게 되신 건가요? 관심은 전부터 많았고요. 저희가 피부과 전문의로서 피부 진료를 하는데 사실은 피부는 전신을 나타내는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피부에 포커싱된 치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항상 말씀하시는 뭐 브레인, 겉, 우리 장, 뇌 연결된 것들, 근데 이제 막연한 것들을 조금씩 기초를 잘 알려주셔서 배우러 왔습니다. 네. 혹시 진료실에 이제 가셔서 어떻게 좀 이걸 적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네, 가장 손쉬운 것은 이제 저희가 진료할 때 뭐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음식에 관련된 걸 좀 물어본다거나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도 조금 다 같이 얘기를 듣고 저희가 조언을 드리는데 배운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아져서 좋습니다. 사실 근데 이 참 공부가 참 처음에는 좀 쉬워 보이지만 네.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네. 틈틈이 와서 듣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웠던 것들이 네.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 환자분들한테 이걸 적용을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처음엔 내용이 좀 많아서 어려웠는데 반복해서 듣다 보면 조금 남는 내용들이 그렇죠. 더 쌓이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기능학 공부를 하기 전과 그 후에 혹시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관계라든지 이런 게 좀 변화가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네. 환자분들이 그 피부 단면적인 것보다 같이 생활에서 어쨌든 나오는 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언을 드리면 또 실천해 보시고 좋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더 의사와 환자 관계도 좋아지고 진료에 있어서 저를 더 믿어주시는 것도 있죠. 그렇죠. 네. 확실히 이게 기능학이 사실 우리가 정통적으로 배우는 학문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좀 접근 방법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런 좋아지는 걸 실제로 그럼요. 겪으면서 네.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우태 한승경 피부과의 이근수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기능의학 세미나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 기능학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기능의학이 현재 이제 피부과 여러 가지 난치성 피부 질환이라든지 흔하면서도 치료하기 어려운 아토피라든지 여드름 주사 그리고 기타 건선이라든지 또는 두드러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의 하나의 새로운 이제 돌파구나 새로운 그 베이스를 좀 제공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실제적으로 연구에 따라서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확실히 좀 기능학을 보는 시각이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 조금 느끼실 때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3년, 4년 전만 해도 기능의학에 대해서 약간 이제 피부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피부라는 게 결국은 우리 몸속에 있는 장에서부터 피부까지 하나의 기관으로 연결이 쭉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뇌부터 장, 피부 전체를 하나로 토탈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피부과 의사들은 이제 피부를 가장 잘 아니까 이제 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학생 때 배웠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포지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진료실에서 혹시 좀 어떻게 좀 더 적용을 하고 계신지요? 진료실에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검사와 함께 음. 또 우리가 이제 회피해야 될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평소에 식습관 또 이런 것들, 그리고 장내 세균 총의 어떤 변화에 의한 질환들, 또 그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한 이제 약물 치료, 또 행동 교정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진료 방법이나 이게 네. 다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좀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항상 구식적인 치료, 뭐 약물 치료만 이렇게 받아오던 분들도 자기 생활 습관에 대해서 패턴을 우리가 이제 교정해주고, 또는 뭐 수면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부터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는 상당히 좋아하고, 또 그런 것으로서 또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기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피부과 전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피부과 전문의로서 좀 기능학이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발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염증성 질환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피부의 그 면역학적인 문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기타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보는 질환 중에 하나인 그런 색소성 질환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미용 피부과적인 문제, 이런 것과의 또 관련성도 한번 또 짚어보면서 같이 이렇게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오늘 너무 말씀 이제 감사하고요. 예. 일단 저희가 피부과 전문의로서 앞으로 이제 기능학을 접목을 또 시키는 것도 저희 몫이라고 저희는 또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예. 이게 또 발전했으면 하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네,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동대문구 우리들의 피부과 박경태입니다. 오늘 기능학 강의 다 듣고 난 뒤에 느낌, 소감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면서 알 수 없었던, 이해가 안 갔던 그런 환자들, 그 치료 내용들이 원장님들의 공부와 강의를 통해서 제가 모르던 것을 많이 알 수 있게 되었고, 진료실에서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팁을 많이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탁탁 짚어주시니까 네. 좀 더 이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떤 진료를 좀 이렇게 기능학적으로 접근하고 계세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솔직히 이제 피부과 진료실에서 항히스타민제, 등 스테로이드 이런 걸만 쓰는 치료가 좀 답답해서 기능의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부족한 영양소 보충,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보다 아마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당독소 얘기도 나왔지만 식습관 개선과 그다음 수면 습관 개선,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늘 일상적으로 해오던 루틴으로 해오던 것과 조금 더 벗어나게 다양한 관점에서 환자를 보면 좀 환자분들의 증상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면 피부과 김유정입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들어보시고 기능학 강의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실 기능의학이라는 분야가 아직은 저희한테 좀 생소한 분야라서요. 이제 강의를 오게 된 것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저희 피부과 영역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만성고질병들을 그렇죠. 보는 과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습관들이 결국은 질환과 연결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볼 때 현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다룰 수 있는 이 기능의학 분야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또 원장님 또 이사님으로 또 계신데 네, 학술 이사님으로 또 계시는데 이렇게 좀 기능의학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피부과 의사들한테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이제 처음에 교수님,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모호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씩 뭔가 에비던스 베이스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걸 좀 응용하기가 훨씬 더 좋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는 데 중요한 클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확실히 저희들도 조금씩 변화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네,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학기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베델 피부과 임숙희 원장입니다. 피부기능의학회에 와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이 자리가 생겨나서 피부과 의사들이 정말 사고의 확장을 하고 또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오래전에 아주 초기에 정말 혼자 고민했었던 것들을 이제는 많은 동료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피부과 기능학회가 점점 더 발전해서 정말 우리 피부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